네,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196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 오늘 시세에 못 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이 좀 체크가 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580개 종목이 현재 구간에 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상한가 한 종목을 포함을 해서 130개 종목만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히려 좀 상승하는 종목이 더 눈에 띄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탄력받고 있는 종목들 점검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 1위가 하이트 진로입니다. 1%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제약주 움직이는 종목도 보입니다. 녹십자와 종근당 랭크되고 있고요. 롯데제과 그리고 에이블 CNC까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방어 섹터 종목들 좀 많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허님 전반적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상승폭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네, 지금 실황이 좀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수 쪽, 경기 방어 쪽 성격이 있는 쪽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마 좀 시장 분위기 그대로 좀 가는 것 같아요. 특징적인 일이 있기보다는 그냥 그 섹터별로 해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은데 아마 그냥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쪽으로 좀 매집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종근당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좀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관련주 에이블 CNC도 오늘 좀 랭크가 되면서 코스맥스와 같이 저가 화장품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강은 대리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일단 하이트 딜러가 상위권 종목에 이제 뽑히고 있는데 이제 강한 시세는 아니지만 최근에 악재가 좀 있었었죠. 하지만 일시적인 악재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말이었나요? 이때 하이트랑 이제 진로가 합병을 하면서 합병에 대한 이제 진통 과정이 작년에 좀 있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진통 과정 이후에 이제 합병에 의한 이제 영업망 통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시적으로 조금 진행이 되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 한 해 봤을 때는 하이트 진로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주, 녹십자나 종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짚히고 있는데, 일단 제약주 같은 경우, 특히 대형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승이 나왔던 게 물론 이제 어떤 신약 모멘텀이라든지 또 이제 기대감도 있었지만 실적이 좀 뒤파져주면서 기대감이 이제 부과가 되니까 주가 굉장히 강세로 보였었는데, 일단 최근 흐름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남아있고 이제 실적 모멘텀은 이제 조금 이제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좀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1분기 실적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조금 프리미엄이 깎이는 이슈라든지 시장이 조금 하락하게 된다면 그런 것도 좀 빠르게 꺼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는 약간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도 6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 종목만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좀 상승하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오늘 많이 움직이고 있는 좀 강한 상승 종목들입니다. 안내비에 랭크가 됩니다. 관련주도 오늘 모조리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5% 가까운 플러스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 전망에 나오면서 성광밴드가 오늘 흐름이 좋네요.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인터파크와 개인빌 그리고 미래나노텍 1% 중반 정도에서의 흐름이 상승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 일단 실적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 테마주가 오늘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하나투어 주가 흐름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그 여행 쪽 여행 사업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중국 관련 모멘텀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워낙 강세에다가 워낙 최근엔 좀 단기 급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해외 쪽으로의 어떤 그 출국자 수가 많이 늘고 있고 여행객들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인터파크 주가 흐름이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종목별로 보시면 어제 좋았던 쪽이 그대로 다 좋거든요. IT 장비군도 그렇고요. 게임도 그렇고 카메라 모듈 쪽도 그렇고 최근에 좀 수급이 쏠려 있는 쪽들로는 계속 이렇게 강한 좀 수급이 시장 분위기가 무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좀 같은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작 나오고 나서 계속 같은 이야기들인데 거기에 따른 어떤 성장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겠고요. 액토주가 지금 신고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갭 좁히기 그리고 게임빌 같은 경우 연간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컴투스나 이런 쪽들보다는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반등도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빌이 거침없는 상승입니다. 8거래 연속의 랠리 보여주면서 오늘 장에서도 좀 강한 면모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강은 대리님 어떻게 체크하세요? 네, 일단은 미래나우트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죠. 실적 동반해서 주가가 굉장히 보였었는데 최근에 거의 한 3, 4개월 정도 주가가 약간 이제 하락 내지 행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판단은 수급만 봤을 때는 일단 거의 개인들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외국인 특히 기관 쪽에서는 주가가 조정 나올 때 오히려 비중을 크게 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ITU 필름이라든지 광학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쪽 관련해가지고 어느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재상승을 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살짝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여행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뭐 대체 휴가제 관련해서 다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올해 안에 다시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모드 투어라든지 인터파크 하나도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여행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단기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좀 크게 밀리고 있는 종목들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자동차주가 좀 랭크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SL과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까지 부품주가 오늘 동반 좀 급락하고 있다는 점 같이 보이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은 하락입니다. 3% 넘게 하락하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12만 4,500원, 큰 폭의 하락 흐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 일단 뭐 현대차와 기아차가 장주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줄이고 네. 있는 과정인데 부품주도 좀 같이 오늘 분위기가 네. 안 좋아요. 네, 일단 저도 현대차 타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도 새벽에 이제 일어났다가 잠깐 읽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큰 악재인지는 모르겠어요. 큰 결함인지는 모르겠는데 심리적으로는 조금 뭐 부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뭐 브레이크 등 안 들어온다고 뭐 큰일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그런 심리들이 아침에 좀 반영이 되면서 낙폭을 좀 상당히 줄이는 것 같아요. 저점 대비로 한 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장 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의 또 이슈는 오늘 이제 BOJ에서 어떻게 이제 새로운 공격적인 완화가 나올 것인지 여부일 것 같은데요. 지금 엔달러가 한 93엔대까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엔화가 상당히 좀 강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일본이 상당히 언급을 하더라도 달러가 계속 꺾여서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엔화가 약세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환율 부분에서 현대 기아차한테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그냥 좀 급등했던 데 따른 단계적인 조정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펀드멘탈의 어떤 그 변화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쪽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아차까지 뭐 같이 랭크가 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리콜 사태 뭐 부품주도 오늘 날벼락 맞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일시적인 흔들림이라면 접근 가능할까요? 이강희 대표님 어떤 시각이세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제 완성차에 비해서 주가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2013년도부터는 이제 IFRS 관련해가지고 이제 연결재무제표로 이제 모든 상장 기업들이 반기 보고서라든지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다 발표를 해야 되죠.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까 이제 모에서 받았던 것도 있는데 일단 최근에 오늘 같은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주 약세 그리고 엔화 관련해가지고 이제 단기적인 악재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SL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단기 평선에 다시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120선 이평선에 뭐 이제 지지를 받을지 여부 일시적으로 깰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결 재무제표 관련해가지고 어떤 자산 가치라든지 어떤 실적이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 어떤 실적이 크게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3년도에는 좀 주목해서 보시면 장기적으로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또 이제 꼽힌 상황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증권사들 리포트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13년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거의 13년도에 대한 얘기는 없고 거의 이제 2014년도에를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13년도보다는 14년도를 보자는 얘기고 그만큼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제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레이딩 쪽은 가능하겠죠.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트레이딩 영역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13년도 한 해 동안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이제 애매한 종목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1위로 랭크가 되고 있는 종목이 독일약 시멘트입니다. 4% 넘는 하락권이고요. 테라리소스가 오늘도 밀리네요. 2.8% 조정입니다. 성우 하이텍 부품주 역시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지가 하락하고 메디톡스가 2.3% 밀리면서 11만 4천 원권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연 좀 특징 봐주실까요? 네, 메디톡스는 어제 이제 중국 소비학대 수혜군들이 장중에 나왔던 3월달 중국의 ISM PMI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오면서 좋았던 흐름이었었는데요. 오늘 조금 뭐 반락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도 어제 주가 흐름이 한 5% 정도 급등했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락 정도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성우 하이텍은 펀더멘탈 대비로 제가 좀 저렴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단기간에 좀 등락을 하면서 실적을 좀 기다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가운데는 뭐 고점권에서 뭐 신고가 라인 근처에서 밀리고 있는 메디톡스 바이오주 좀 잘 점검하고 계신데 좀 하락하는 종목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어떤 종목 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달에 이제 정고점을 갱신하면서 그때 당시 또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많이 내놨죠.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 이제 보톡스 관련해가지고 기술력은 있는데 가격은 이제 보톡스보다 한 20-30% 싸다 이런 논리를 해가지고 해외 시장 쪽에 어떤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제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장기 이평선을 좀 훼손하지 않고 좀 올라오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추격 매수보다는 이제 그 장기 이평선을 일시적으로 훼손할 때 들어가시는 게 일단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훨씬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도 동양그룹주들이 최근에 이제 뭐 상위 종목이 나왔다가 이제 하락 종목이 체크가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양그룹주들도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 망가진 그룹 중에 하나죠. 최근에 좀 동양그룹 자체적으로도 좀 돈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STX 그룹주들이 조금 이제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 2008년 이후에 조금 이제 재무적으로 안 좋아진 기업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회사를 좀 키웠던 기업들이 이제 역풍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양그룹주 전체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제 자금에 대한 이제 압박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관심 종목에 빼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단기 매매에 이제 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 종목에서 빼놓고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고점권에서 좀 밀리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기다렸다가 매수하자는 전략 이강현들이 오늘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발상 특징적 흐름을 점검을 해봤습니다.